안녕하세요. 렛츠아트의 대원쌤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유형으로 특징을 보이는지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런 창의적인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키워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의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 아무리 좋은 학교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니라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든다면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맞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사실 그렇거든요. 이 아이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그런 바쁜 와중에 결과가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그 결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그런 걱정들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를 키우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서로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 16년 동안 경험을 해보면서 느낀 몇 가지 꿀팁이 있는데, 부모님들의 입장,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좀 더 쉽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꿀팁 10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창의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집이나 또는 학교에서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창의적인 공간이라는 게 뭔데? 거창한 게 아니에요. 창의적인 공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방 구석 한 구석에 작은 가방이라도 그만한 상자 하나 놔주시면 돼요. 그 상자 안에는 다양한 물건들, 크레파스, 물감, 종이, 색종이, 폐품, 어떤 것이든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면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시고 거기다 다 모아놔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창작물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독창적이 나와요. 두 번째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세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게, 물론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였지만 매우 바쁩니다. 어른보다 바빠요. 이 아이들에게 많이 들 필요 없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매일 시간을 주세요. 이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심지어는 미술만이 아니라 다른 학 과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분을 만들어줍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잖아요. PC방 가서 게임하죠. 그럴 것을 미술을 통해서 창의력을 키우는 일종의 게임이죠, 그것도. 그런 식으로 자기의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시간적인 여유를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빠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요즘 아빠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원, 그리고 좀 때로는 캠핑 같은 곳 놀러 가세요. 그것이 결국은 아이들의 어떤 뇌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감각 활동들을 아주 좋게 자극을 시켜줍니다. 호기심과 대안을 찾으려는 행동을 격려해 주죠. 우리 아이가 조금 부산한다든지 너무 질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질문들이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떤 데는 귀찮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나무라게 하지 마십시오. 호기심이나 또는 그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분주하게 하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아이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격려해 주세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장소나 환경이 주어진다면 엄마한테 안 물어봐요. 자기들이 알아서 찾으러 다닙니다. 다섯 번째로, 정답을 찾는 행동보다는 스스로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는 그냥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이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것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이들과 소통할 때 완벽주의를 강요하지 마세요. 자, 이거 눈도 좀 제대로 그려야지, 몸도 제대로 그려야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면 아이들은 거기서 이미 지쳐버려요. 하기 싫어지는 거죠. 아이가 사람을 그리는데 눈이 머리에 갖다 붙어있든지 엉덩이 갖다 붙어도 내버려두세요. 우리는 지금 창의적인 발상, 창의력, 결국 이건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얼터너티브 아이디어예요. 즉 대안을 찾아내요. 근데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내버려두세요. 엄마가 갖고 있는 답이 모든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일곱 번째로는, 웃으면서 미술놀이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수업 중에도 이렇게 볼 때 보면 가끔씩 아이들과 농담도 하고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재밌는 이야기, 그걸 웃어줘요. 근데 웃어주는 게 아니라 웃겨요. 그럼 웃는 거죠.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어떤 미술이라는 그 자체에서 단순히 소묘를 하고 수채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는 액티브하고 새롭게 팍 나올 수 있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때 아이들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액티비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부모님들이 쉽게 하실 수가 없어요. 전공자가 아니라. 전공자도 힘들어요. 그럴 때 미술학원을 보내든 미술교육기관을 보낼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곳인지를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 내가 못하니까. 그런 것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아이들이 정말 놀이터처럼 가서 다양한 것을 깔깔거리고 즐거워서 가고 또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 어딘지를 찾아봐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우리도 되게 즐거운 때가 있었고 우리가 아이들처럼 정말 즐길 때가 있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걸 생각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한 행동이 엉뚱하다, 뭐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안 나시죠. 오히려 아이들과 같이 공감하고 체험이 됐든 놀이가 됐든 대화가 됐든 행동이 그 아이들에게 맞게 응원을 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자녀의 능력과 관심에 대해서 언제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아이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우리 아이는 색감이 좋구나. 우리 아이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언제나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게 가능할 수 있게 이상적으로도 좋으니까 그걸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런 기회를 아이들에게 자꾸 부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집에서 힘들다면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그 환경을 만든다는 게 뭘까요? 그런 교육기관이 가능한 교육기관이 있다면 거길 보내야 되겠죠. 하지만 최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관찰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행 자주 가세요. 하지만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하와이의 리조트를 가지 마시고 안면도 거기도 가보세요. 백화점엔 가지 마시고 재래시장도 가보세요. 어시장도 가보고.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분명히 아이들은 백화점과 재래시장의 차이, 하와이와 안면도의 바다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걸 배우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바다는 파랗다. 저쪽에 돛담배 하나 있고요. 저기 야자나무 몇 개 있고요. 저기 호텔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 성인이 됐을 때 아무것도 가능한 게 없습니다. 왜? 딱 굳어있는 어떤 그런 사고만 갖고 있겠죠. 자기가 스스로 멍게를 만져보고 해삼을 만져봤을 때 그 느낌 평생 있지 않겠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 도움이 돼요. 정말입니다. 즉 비주얼 보캐블러리나 창의적 보캐블러리 자체를 늘게 된다는 거죠. 오감을 통해서.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미술 놀이를 하라, 아이의 입장이 되어주어라. 대부분 어머님들은 귀찮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자꾸 그거를 막으시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와 어머니인 메이 스필버그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스필버그는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화를 중학교 때부터 찍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공포영화를 만들겠다고 시나리오를 잡아가지고 엄마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엄마, 공포영화 찍어야 되는데 이 주방에서 찬장에다가 피가 막 흘러내리고 외계인들이 나타나서 막 이상한 것들이 막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야 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웬만한 어머니들은 이랬을 거예요. 야, 그 진짜 좀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 엄마 지금 바빠. 그리고 야, 거기다 이걸 어떻게 하니? 나가서 놀아! 라고 다그치신다는 거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뭔가를 접근한다면 아이들 창의성을 높여준다? 깨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메이 스필버그, 즉 스티븐 스필버그의 어머니는 어떠셨을까요? 스필버그의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 잠깐만 있어봐. 그리고는 장에 가서 버찌를 엄청나게 사오고 체리를 엄청나게 사왔어. 그거를 압력밥솥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이 터질 때까지 끓인 거예요. 뻥 터져서 그 안에 있던 체리 뭐 이런 것들이 온 주방에 다 퍼진 거죠. 주방이 한마디로 말해서 난장판이 됐습니다. 빨간 것들이 막 줄줄 흘러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티브, 자, 무대가 준비됐다. 이제 네가 찍어. 이 일화 하나를 봐도 스필버그라는 대단한 창의적인 영화 감독이 나오기에는 그 뒤에는 어머니가 계셨다는 거죠. 그 어머니는 더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화를 한번 되새기시고 그렇게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엄마의 기준이 아니라 아이의 기준으로 다양성에 대해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서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게 그 환경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창의적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켜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부모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접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